그래서 25페이지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라고 1번에 있으실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103회인가 104회인가 그래요. 그러면 3, 4번이면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시험이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 자격증을 딴 게 이게 제가 2000 몇 년도에 땄냐? 2003년도에 땄구나.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오래된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재무제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진이 지는 겁니다.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그래서 간혹가다 TV 보시다 보면 대기업에서 사장님들 잠깐 갔다 오신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 작성 책임 때문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오는데 분식회계라고 있어요. 분식회계. 예. 그러면 당연히 분식집에서 하는 회계가 아니겠죠. 분식회계는 뭐냐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 수익을 가공을 해서 없는 수익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면 수익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 장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또. 왜냐면 매출액이 많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 잘 되네. 그러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가 걸려서 갔다 오신 그 대기업 사장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진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월급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참고로 저 회사 다닐 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님 월급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세전이에요. 세후에 얼마 받았을까요? 얼마 정도 세금 찔 것 같아요? 찍으세요. 얼마 받냐면 이거 받아요. 500이 세금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게 15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더 뛰니까 아마 월급 1,500 받는다라고 치면 한 950 전후일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세율이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많이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사장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닌데 대만이었나? 어쨌든 외국 얘기였었는데 외국의 어떤 비행기 관련된 경비행기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면서 자기 손주한테인가 맡겼는데 손주가 방탄하게 회사를 해갖고 회사가 위험에 빠진 거죠. 그래갖고 잘렸어요. 주주들이 모여갖고 자른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진이 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회계 책임자 막 이렇게 나와요. 회계 책임자는 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일부러 밑줄 쳐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봤었던 건데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번에 보시면 계속기업.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유지를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계속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운영하다가 대부분 분들이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어. 내가 차린 커피숍 1년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들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커피숍을 잘 운영해서 대박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 어느 누구도 3개월 안에 내 커피숍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커피숍이 많긴 해요. 저희 동네 되게 코딱지만한데 되게 작아요, 동네가. 동네가 되게 작은데 그 작은 동네에도 커피숍이 8개인가 10개 정도 있어요. 편의점이 4개인가 있고. 근데 저희 동네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건물이 빠지면 상가가 하나 장사가 안 돼서 빠지면 들어오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동네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최근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한 2번인가 3번 갔대요. 몇 명 있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전세 내고 있다고. 왜 거기에다 스터디 카페를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애들 공부도 안 하는데 내가 알기로. 이게 뭔가 할 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고민해도 요즘에 답이 없긴 합니다. 워낙에 경기가 뭐예요?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또 다시 코로나 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무슨 표시요? 공정한 표시. 요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경영진.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작성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 그 구분과 무슨 표시요? 통합 표시. 요게 뭐냐면 구분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구분. 구분은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통합은 뭐 하는 거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은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합은 뭐 한다? 합친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 중에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저께 뭐 현금이니 외상매출금이니 적은 거 있죠. 그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분개할 때 뭐 현금이니 비품이니 당좌예금이니 적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계정 과목 중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분개 연습할 때 수도광열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수도광열비. 그러면 수도광열비는 여기 수도라고 써 있죠. 그러면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이 빛광자예요. 빛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전기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요즘 요거 많이 쓰죠. 뭐요?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난방도 열 내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배우는 것 중에 전력비라고 있어요. 전력비 무슨 요금이죠? 전기요금이죠. 무슨 요금이에요? 전기요금. 근데 요 전력비는 공장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어디에서 쓴다고요? 공장에서.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쓰냐면 공장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공장 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1000단위가 넘어요. 한 달에. 왜냐면 기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중요하면은 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무실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금액 자체가. 왜냐면 사무실에서 쓴다고 해서 뭐 몇천만 원 쓸 일은 없잖아요. 24시간 풀로 돌린다라고 해도.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기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중요하니까 따로 쓰는 거고 사무실에서는 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쓸 거냐 합치어 쓸 거냐 요거는 중요성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봐서 중요해. 그러면 합쳐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 덜 중요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합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니다. 밑줄만 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전기하고 단기라고 있을 거예요. 전기하고 어디요? 단기. 우리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전기 그러면 언제라 그랬죠? 작년.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2021년. 단기 그러면 언제라 그랬어요? 올해. 그럼 몇 년도예요? 2022년.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이나 이런 건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니까.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아, 회사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작성을 하는데 언제 거하고 언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비교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됐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일 전후, 20일 전후에 아마 다음 주쯤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삼성 얘기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현재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냐면 대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삼성이 어쩌고 저쩌고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가 어쩌네 그런 얘기도 또 같이 나올 거예요.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계속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건 실무에서 중요해요. 무슨 성이요? 계속성. 시험엔 잘 안 냅니다.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 한번 더 드릴 건데, 계속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고 했어. 그러면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A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B라고 표시를 했어.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뭘로 써야 돼요? B로 써야 돼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 계속성이 깨져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회사들이냐면 직원이 자주 바뀌는 회사.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담당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담당자는 A로 표시했는데 B라는 담당자는 또 B로 표시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100% 객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답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만 약간 표현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뀌는 회사는 들어가시면 혼돈을 느낄 거예요. 왜 혼돈을 느끼냐면 분명히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갔더니 A라고 쓴 적도 있고 B라고 쓴 적도 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답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A라고 했으면 계속 A로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A가 어느 순간 B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겪었었어요. 그때 되게 혼란을 느꼈는데 한 3개월 만에 해결하기는 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성 그러면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양식은 요즘에 우리가 만들까요? 컴퓨터가 해줄까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전하는 대신 사람의 손길은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 세무사 사무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과거에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한 명당 한 요 정도 회사를 담당을 했대요. 10개 회사. 근데 지금은 한 명이서 한 30개에서 한 50개 회사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좋아져서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과거에 30개 하려면 몇 명이 필요했죠? 3명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몇 명이면 할 수 있어요? 1명이면 다 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무조건 발전한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나라가 어저께 잠깐 무인화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 발표된 거기는 해요. 전 세계에서 무인화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65%인가? 60% 넘어요. 무인화되어 있는 게 공장 관련돼서. 근데 일본이 5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무인화 1위인데 아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계속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은 무인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편의점 무인화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주유소는 많이 바뀌었죠. 현재 셀프로. 셀프로 이제 거의 다 돌릴 예정이라고 해요. 인건비 때문에. 근데 뭐 말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보다는.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그 일하다가 도망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예전에 드라마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제 기억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꼭 이래요. 네, 수업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딴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요? 재무상태인데 이 시점은 이날이에요. 12월 30일. 기억났다. 추노. 요즘 젊으신 분들 알바하다 도망가는 걸 추노짓 한다 그런다면서요. 네. 근데 어쨌든 가면 갈수록 사람 관리가 쉽지 않아요. 이건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요즘에 그런 글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었는데 앞으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예전에 저도 하나 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고깃집 7시가 바쁘죠. 피크니까. 예. 사장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7시에 다 팽개치고 자기 도망갔다고. 알바하다가. 예. 그걸 인터넷에 올려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요즘엔 자랑으로 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7시까지 한 거 돈 내놓으라고. 그럼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노동부에다 신고합니다. 그러면 서로 골치 아파져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갖고 좀 스트레스 받는 사장님들도 있다라고 하고, 사장님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 있어요. 저도 알바 해봤으니까. 최근에 뭐 뉴스에 보면 알바비로 2만 원을 줘도 3만 원을 줘도 사람 못 구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 사장님들이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2만 원 주면 일 시킬 때 15,000원어치 시켜요? 25,000원어치 시켜요? 25,000원어치 시키죠. 예,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치 하고 싶어요? 15,000원어치 하고 싶고.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대 값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일정 시점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요? 자본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산 얼마 있다? 이거는 솔직히 볼 거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이 얼마냐가. 네, 자산 100억이래. 90억이 부채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TV에 나와갖고 잘난 체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근에도 또 하나 또 터졌어요. TV에 나와갖고 부동산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에서도 이게 검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갖고 TV에 나와서 자기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했다가 최근에 400채 갖고 있대요, 빌라를. 네, 400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못 낸 거죠.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뭐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월세 전세 사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조만간 부지기수로 터질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집주인이 집이 몇 채가 있대. 이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요번에 터진 거는 400채라 그러더라고요. 세금 30몇 억을 못 냈대요. 36억인가? 그래서 월세 전세 사실 때는 더 타이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도 같이 사기치잖아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피세요. 요거는 외우진 않을 거고 설명만 드릴 건데요. 거기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산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유동자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유동자산하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비유동자산. 27페이지에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으시죠? 요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러면 여기서 문제. 유동이 1년 이내예요. 요게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1년 이내다, 1년 넘어가는 건 뭐냐면 보유기간이에요. 내가 이걸 갖고 있을 때 1년 이내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고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네, 현금은 뭐예요? 유동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현금 들어오죠? 네, 이거 빠져나가는데 1년 넘어요? 1년 안에 없어져요? 1년 안에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말이 1년이지 며칠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그 다음에 자동차. 유동, 비유동. 비유동. 왜냐면 자동차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은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이것도 뭐예요? 비유동. 왜냐면 한 번 사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자동차 사서 3개월 만에 팔았는데요. 그건 이제 본인의 특수 케이스고 특수 케이스에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수업하다 보면 한 3년이나 5년에 한 명씩 본인의 경험담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는데 공부하실 때에는 본인 경험담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건 실무에서 하는 얘기고 공부하실 때에는 일반 상식으로만 보셔야 돼요. 한 3, 5년에 한 명씩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서로 골치 아파요. 제가 골치 아픈 건 딴 게 아니고 수업하다 보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수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에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 아파트 한번 사면 몇 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요? 1년 이상 갖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거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있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요거는 판매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뭐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판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자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걸까요? 당자가 파는 거예요? 재고가 파는 거예요? 확률은 50%입니다. 찍으세요. 뭐? 재고예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무슨 파악하죠? 재고 파악하잖아요. 그 재고 파악이 뭐 하는 거냐면 팔 거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나 남았냐, 그거 파악하는 게 무슨 파악이에요? 재고 파악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뭐와 관련이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저희 시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저께 이거 깜빡하고 설명 안 드렸는데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봐요. 한 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론 먼저 풀고 어떤 사람은 실기 먼저 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 쳐다봐도 돼요. 그래서 아마 커말 시험 보면서 커말 이론 시험 보면서 이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함수 프로그램에 넣으면 값 뜨는데. 근데 이론 시험에서는 내가 그거를 머리로 해갖고 값 찾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문제들 보면. 근데 저희 시험은 두 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실기의 그 실기 프로그램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공짜로 두세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운 좋으면은 5개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여기에 뭐 있습니다 라고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푸실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외우는 이유가 이거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투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에 기타. 거기 2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은 뭐 하려고 갖고 있는 자산이죠? 말뜻 그대로 뭐 하려고요?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유형은 뭐가 있는 걸까요? 형태가 있다. 무형은요? 형태가 없다. 기타는요? 이쪽에 안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기타, 비유동, 자산.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진짜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걸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과거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이건 잘 만들어요. 물건 잘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해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이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도 지네 거잖아요, 자기네 거.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애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만 애플 거 써요? 아닐걸요? 예. 거기에 관련된 뭐 워치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거 써요? 애플 거 쓰잖아요. 왜냐면 서로 다 연동이 잘 되니까. 근데 삼성은 그런 부분이 애플에 비해서는 어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충성 구매자가 애플에 비해서 떨어져요. 왜냐면 삼성 거 쓰던 사람은 다른 회사 거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애플 한번 쓰면 주로 뭐만 쓰죠? 애플 것만 쓰죠. 그래서 무형 쪽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대박 나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그 대박 날 확률이 낮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카카오톡에 보면 아이콘인가? 그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래요. 왜냐면 그걸로 대박 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걸로 대박 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0.0 몇 프로지. 예.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와이프하고 잠깐 얘기하고 왔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점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후발주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독특한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장사도 보면 이미 선점한 데들이 꾸준히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데들 솔직히 가는데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저도 기존에 가던 식당이랑 새로 생긴 식당이랑 똑같은 음식점이야. 그러면 기존에 가던 데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기존에 가던 데는 내가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근데 새로운 데는 말 그대로 모험이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이건 아셔야 돼요.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려면 모험심은 커야 됩니다. 그 대신 많이 버는 대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어때요? 커요.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 부군에 6억 손해본 애가 있다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더 많이 벌려고 그랬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 6억 갖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 거라도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은 6억 갖고 돌려서 10억 이상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원래 그런 분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마인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를 못 저질러요. 왜냐면 100이 아니면 못해요. 99만 돼도 한번 멈칫해요. 왜냐면 99면은 1%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1%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변했냐면, 전 좀 실패를 좀 많이 한 케이스라, 어렸을 때. 실패를 좀 많이 해서, 지금도 수업할 때, 첫날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수업하냐면, 우리 반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붙일 수 있을까? 전 항상 그런 식으로 수업도 하고 뭘 할 때마다 최악을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도 알아요. 그 대신 부정적으로 살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는 좋냐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생각나요. 왜냐면 나는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예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기억나긴 하더라고요. 또 요거 종류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28페이지 부채. 그래서 부채는 많은 게 좋다고요, 적은 게 좋다고요? 적은 게 좋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부채는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그 다음에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이후. 그래서 유동 비유동 나오면은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이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추후에 볼 거예요. 교재는 31페이지.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 보시면 기본 이해라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교재 넘기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문제 있을 거예요. 절대 풀지 마세요. 네. 심심해도 그건 풀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시험하고 시스템이 안 맞는 문제예요. 이거 옛날 부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심심하시면 암기를 더 하세요. 암기를 더 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사이사이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풀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풀어도 돼요. 예, 저도 이거 예전에 풀어드렸었는데 해보니까 의미가 1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시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손익계산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나왔죠. 그러면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일정, 기간에, 기업의 뭐요? 경영성과. 이렇게 딱딱 맞춰서 연결해서 기억이 나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시험 보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사 가셨을 때 면접 볼 때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건 물어볼 수 있냐면 재무제표 종류가 어떻게 되냐. 네. 그리고 요즘에 시험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면접 보고 나서 1차 면접 보고 나서 2차 때 시험 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자격증 다 갖고 있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커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커말이든 뭐 회계든 다 떠나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에서도 또 갈려요. 잘하는 사람, 중가운데인 사람,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못하는 사람으로 또 갈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봤는데 생각외로 못해. 그런 경우들도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면접 볼 때 한 번 더 걸러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들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능력이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생각외로 못해.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면 아예 뽑기 전에 한 번 더 뭐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 있었어요.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그래서 우리로 연결을 시켜드리면 수익이 월급이에요. 우리 실생활에 연결을 해드린다면. 그러면 우리 월급 받으면은 돈 쓰죠. 뭐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아야 돼요, 비용이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수익이. 그 다음에 한 달에 200만 원은 쓰잖아요. 300 벌면. 그러면 얼마 남죠? 100만 원 남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300만 원 벌었어. 근데 400만 원 썼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때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 그래서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수업하면서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쭉 넘어오셔서 37페이지. 그래서 37페이지에서 중요한 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 있거든요. 표.
표 중에서 세 번째 거 잘 봐주세요. 마지막 거 일상적 거래라고 있는데 그 일상적 거래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래가 아닌 거. 그리고 앞에 잠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것에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차변하고 뭐라 그랬죠? 대변이라 그랬죠. 5가지씩. 네. 그래서 이 거래가 아닌 것들은 차변과 대변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계약. 네. 우리 계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맞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면은 회계에서는 처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옛날 친구를 만났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서갖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갈 때 약속하잖아요. 무슨 약속해요?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먹자. 예. 근데 다음에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라 그래요? 종이에다 쓰라 그래요? 종이에다 쓰라 그러잖아요. 왜요? 약속은 안 지켜도 무방해. 예. 근데 종이에다 쓰고 지문 찍거나 하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죠. 주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라 밤에 치맥 한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치킨집에 주문했어. 근데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회계는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취소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은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산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늘어나는 거 있나요? 없죠. 줄어드는 거 있나요? 없죠. 우리 회계는 무조건 뭔가가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에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보관하는 거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죠. 우리 보관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변함없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용은 왜 거래가 아니냐면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예요? 알아요? 모르죠. 예. 그래서 채용했을 때는 회계 처리할 게 없고요. 언제 회계 처리하냐면 그 사람한테 채용된 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월급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의 가치는 아무도 몰라요. 내 가치 얼마예요? 모르죠. 그래서 가치 얼마예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100억이요. 어떤 사람은 1조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요. 이건 본인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가치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대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월급은 책정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얼마 주겠다. 그래서 월급 줄 때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담보하면은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요거 뭐야? 주택 담보대출. 이게 뭐냐면은 주택 집을 가지고 요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받는 거죠? 대출 받는 거죠. 근데 담보라는 건 현재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집을 뭐 하겠다? 팔아서 돈 갚겠다. 이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신 내가 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집을 뭐 해라? 팔아서 갚겠다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래가 아닌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거래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회계에서는 거래 계약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38페이지. 또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암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암기밖에 없어서 초반에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거래 8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8요소로 본다 그랬어요? 10요소로 본다 그랬어요? 네, 10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보고 쉴게요. 진짜 회계 만드는 사람이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과학적으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리고 요게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T계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수익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비용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최종 목표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7, 80%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부채 증가요 그러면 대변이요 가 척척척 기억나셔야 됩니다. 초반엔 당연히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되셔야 수업 들을 때 편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 이 10가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회계의 99%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에다 맞추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산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모르죠. 부채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종류를 배워서 얘가 자산이래. 근데 자산이 늘어났대. 그러면 어느 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는데 이게 수익이래.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면 어느 변에 쓰는 거예요? 대변에. 그래서 이 10가지에다가 맞추는 작업이 분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론 많이 할까요? 분계 많이 할까요? 분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론적인 거는 답을 내기 위한 과정이지 그걸 실무에서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해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증가했을 때 하고 뭐 했을 때요? 감소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타자를 좀 잘 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에서 다 찾으면 되거든요. 나 얘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으면 떠요. 그러면 찾아봤더니 얘가 자산이래. 근데 늘어났어. 그러면 어느 변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찾아봤더니 부채야. 그럼 부채가 늘어났으면 어느 변이요? 대변에. 요 10개에다가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맞추는 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뭐 할 거예요?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는 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는 해결을 해야 돼요? 시험 보는 날까지는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시험 보는 날까지 70점 넘기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예전에 전산세무 2급반에서 소래포구에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같이 수업 안 하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따로 수업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산회계 1급 끝나고 전산세무 때는 다른 데 간다 그랬어요. 참고로 전 다른 데 간다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딴 데 가셔갖고 잘 배우시라고. 그런 얘기 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3일 후에 전산세무 2급 개강을 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날짜 맞는 데가 없어서 좀 멀지만 왔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시험 볼 때까지 70점을 한 번도 못 넘었어요. 그분이. 근데 시험장 가서 74점 맞았어요.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7, 80점 맞는데 시험장 가면 70점을 못 넘겨요. 그분 시험 4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만 잘해요.
한번 따로 상담은 아니고 그냥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험장만 가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예. 근데 여기에선 되게 잘해요. 그 짝이 봐도 되게 잘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고로 그 짝공분이 시험 봐갖고 91점 맞아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서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도 무조건 잘한다는 아니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시험 볼 때까지 누가 더 열심히 하냐. 근데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소래포구 그분이 붙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시험 보는 그 주에서 본 거에서 이론이 다 나왔대요. 그래서 12개인가 13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론이 15개 나오는데. 그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시험은 제가 봤을 때 본인 실력 30%에 운이 70%입니다. 근데 그 운도 실력이 좀 있어야 쫓아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38페이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